여러분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한 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아주 초반기에 서예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운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법도가 있습니다. 역입도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입도출법에 대한 질의를 해온 게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역입도출이란 것은 왜 하느냐는 거죠. 역입도출은 이 모필이 가지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동양의 붓이 모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이 뾰족하게 된 것은 많은 틀이 모여서 되어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냥 끄면 아주 뾰족하게 나오거나 또는 여러 갈래로 깨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서양 모필의 붓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법도가 없어요. 그런데 동양 모필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역입도출법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불합리하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동양의 모필이 가지는 단점이자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거나 깨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글씨나 그림에 잘 쓰게 되면은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초보의 과정에서 볼 때는 이 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거나 뾰족한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붓을 거슬러 넣고 거슬러 나오는 것을 역입도출법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액의 시작은 붓을 거꾸로 넣고 마지막은 붓을 거슬러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역입도출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기를 왜 했느냐. 모든 필액이 여기가 도출을 지키는데 제가 실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실기를 하는데 제가 쓸 때 말하자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쓰실 때는 왜 붓이 거꾸로 들어가지 않고 거꾸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거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이론과 실제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저도 오랜간에 가졌던 의문이고 해서 언젠가는 나올 때를 제가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출법이라는 것은 붓이 가지는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꾸로 들어갔다가 거꾸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전서와 같은 경우는 붓끝이 안으로 숨어버리게 되겠죠. 깨지는 게. 그래서 바깥으로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붓끝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고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우리 서에서는 장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붓끝이 감추어진다 해서 장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깊이는 장봉이 되는데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은 붓끝이 제일 하중에 떨어져 버려요. 끝으로 돌아 나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노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봉. 봉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봉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거 왜 도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장봉과 요런 노봉의 문제에서 요 노봉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도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예서에서 뿐만 아니고 해서에서 특히 영자팔법에서 사실 보면요, 팔획 가운데서 노봉이 되는 데가 5군데입니다. 어디입니까? 요게 하나, 구획, 책획 끝, 별획 끝, 탁획 끝, 책획, 날획 끝, 5군데에서 노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8분의 5죠.
이 모든 피력의 거의 상당 70%가 도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수에서는. 도출이 안 되는 데와 도출을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죠. 자, 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도출을 어떻게 표면적인 뜻과 그 내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뭐 서예적으로 말씀을 드리가지고는 사실 어렵고 제가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있죠, 그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하고 끝이 있죠.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매짐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종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뭐 기독교 계통은 기도를 해서 기도를 마치고, 불교에서는 같은 거지만 예불 해서 예불로 마치죠. 공원인데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가면 뭐합니까? 조회하고 마치고 종회를 하죠. 그 다음에 회사 가면 아침 회의, 마지막 회의 이렇게 하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점호, 자기 전에 취침 점호합니다. 이 다 그거 왜 합니까? 그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 회의를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은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혼란이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규범을 가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생활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학교나 뭐 이 공동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을 내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듯이 이 붓이라는 것도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법도를 잘 지켜서 문제가 어느 시점 가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시간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 낭비이고 잔소리 시간으로밖에 남지가 않겠죠. 그래서 모든 법도가 잘 갖추어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잘 지키면 그 법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서예 세계도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글씨를 쓰는데 붓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이걸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 정확한 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의 피력들이 문제점이 없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굳이 여기 도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 때는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서 수련을 거쳐서 나중에는 그것이 몸에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붓을 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여기 도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뭐 글씨에서뿐만 아니고 그림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 화론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동양 사상에서 이 원리를 적용을 많이 하는데 덕음왕정이라는 게 있어요. 덕음왕정. 이게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고기를 덕하고 나면,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을 내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려라 이런 거죠. 목적이 달성되면은 그 도구는
필요가 없다,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수련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뜻을 이해 못하면 이 서의 뜻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액을 구사하는데 필액에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용필이 되면은 어떤 그 필법은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 도출 안 해도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거꾸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실은 눈에는 바로 나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기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서는 그걸 굉장히 응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군자를 할 때도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계자원에서 나오는데 조금 더 한자로 이제 비유를 풀이한다면 의도 필부도 의도 필부도라는 말은 내 생각은 마음은 내 뜻은 붓이 거꾸로 들어가는데 붓은 거꾸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군자 남초할 때 이제 이 개념을 넣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라는 건데 그건 기초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붓을 거꾸로 넣으면 붓끝이 부자연스러워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붓을 자연스럽게 바로 대도 그것이 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필부도라는 말은 마음까지 거꾸로 바로 그냥 빠지지 않고 마음은 이렇게 신중을 기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여기과 도출을 충실히 해서 수련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 몇 년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주 충실히 깊게 하는 사람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소홀히 한 사람은 20년 30년 써도 필력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가장 그 진단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행서나 특히 초서를 써보면은 이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여기과 노출은 해서에서 하는 거예요. 해서에서. 예서에서도 하고 전서에서도 기본핵에서는 하지만 전예 해서에서 충실히 닦으면 행초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초에서 문제점이 없으면 어느 정도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보기 나름이겠죠. 뭐 이 정도 나는 되면 뭐 수련이 됐다 해서 역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설을 중심으로 예서와 전서에 있어서 역입과 도출을 충실히 해줘서 그것이 내 몸에 붙어서 붓을 되었을 때 문제점이 필력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붓을 대고 뗄 수가 있는 경지까지 가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서법은 복잡했어요. 어려워서 막 이런 한자를 섞으면 좀 고급 서예를 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회사 생활은 모든 것은 시작과 있죠.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이래 나오잖아요. 이러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사가 있겠지만 세계적인 대표적인 회사 중에는 보면 출근과 퇴근이 없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같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출근과 퇴근은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만 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열어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제도권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개인은 물론 상당히 오랜 동안에 자기 개인의 역량 수행과 공동생활에서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공동생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전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그 경지, 그것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법도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배려와 연습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입과 도출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장구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크게 봐서 덕음앙전이라는 이 도가적 개념하고 의도 필보도라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서 기본적인 이해가 갔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제가 쓸 때는 역입을 도출을 좀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들고 글씨가 오히려 많이 어색해집니다. 역입과 도출은 최소화해서 없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쓸 때는 많이 거의 생략을 하고 씁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초학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기초에 근거해서 역입과 도출을 철저하게 해서 획이 부분적인 피력의 문제가 없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역입 도출에 대한 좀 이면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